사람은 끝까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세상이 얼마나 싫어지는지 아십니까? 나는 대령 전역 후에도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같은 길로 걸었고, 같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 이름으로 적힌 대출 통지서와 아파트 담보권 설정을 봤을 때 처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갚아온 아파트 대출빚, 내 노후의 전부였던 8억짜리 아파트, 그 집이 이미 담보로 넘어가 있었다는 걸. 그 순간 내 32년 군 생활이 아무 의미도 없게 느껴졌습니다. 나라를 지킨 군인이었지만 가정 하나는 지키지 못했구나. 오늘 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내 명예를 잃은 남자의 마지막 전투말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정훈입니다. 올해 66세입니다. 육군 대령으로 육사 4년 포함 36년간 국가에 충성했고 56세에 만기 전역했습니다. 제 인생은 규칙과 명예 그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전역 후 지난 10년은 제2의 군 생활이었습니다. 56세의 대령으로 전역하고 곧바로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 일을 시작했죠. 후배들은 대령님, 사회적 지위도 있으신데 왜 그런 일을 이라며 만류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3억 원의 대출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53세의 나이에 저는 서울 강남권 외곽에 있는 8억 원 상당의 3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첫째 민우가 취직하고 둘째 지수가 명문대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봉급과 연금으로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3억 원을 대출로 채워 넣었습니다. 아내 강민정 씨와 아이들이 서울 내 집 마련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3억 빚은 내가 10년만 더 뛰면 갚을 수 있다. 그것이 저의 전역 후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렇게 10년.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낡은 관리소장실에 앉았습니다.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아꼈고 한겨울에는 외투를 껴입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저는 대령의 명예를 잠시 내려놓고 3억 빚을 갚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여보, 봤어? 오늘 마지막 대출금이 상환됐어. 10년. 딱 10년 걸렸네. 저는 손에 쥔 은행 앱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잔액은 0원.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제 진짜 평온한 노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독서, 군 후배 멘토링. 그런데 아내는 소파에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쉬자. 제주도라도. 그 순간 현관 우편함에서 꺼낸 등기 우편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색 글씨가 인쇄된 봉투였습니다. 발신인은 처음 들어보는 프라이빗 펀딩 그룹. 저는 본능적으로 서류를 뜯었습니다. 투자금 회수 지연 및 이행 담보권 설정 통지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금액 5천만 원.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내의 이름 강민정 세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수많은 밤을 새우며 초조함에 익숙해진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그거 그 사람들 소개로 잠깐 넣은 거야. 이자 때문에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 우리 노후 생각해서 그랬어. 노후? 노후를 생각한 사람이 남편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설 투자에 손을 대? 저는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갚은 3억의 빚이 또다시 빚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재정 상황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대령 시절 작전 계획을 짜듯이
저는 지난 3년간의 모든 가계부를 훑고 은행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홈쇼핑 대신 명품 쇼핑이었습니다.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서 알게 된 조사모라는 사람을 통해 아내는 VIP 전용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 드나들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핸드백, 1000만 원짜리 시계. 그녀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들은 관리소장 월급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들이었습니다. 당신, 내가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퇴물 대령이라고 놀려도 나는 묵묵히 버텼어. 이 8억짜리 집 때문에. 그런데 당신은 그 돈으로 이런 사치를 부렸단 말이야? 아내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단 말이야. 당신 후배들은 다 대기업 임원하거나 사업하는데 당신은 매일 땀 냄새 풍기면서 관리소장 일만 하고 나도 친구들 앞에서 체면 좀 세우고 싶었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체면이라는 단어는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체면 때문에 저는 대령으로서의 제 명예를 버리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 체면. 당신 체면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3억 빚을 갚았는데 또다시 1억 5천만 원의 빚을 졌어. 그것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숨겨진 카드론과 사설, 대출까지 합쳐진 금액은 이미 1억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이미 빚을 빚으로 막는 돌려 막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5세. 이제 막 평화로운 항구에 도착했나 했더니 난파선에 닻을 올린 꼴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대령이었습니다. 무너진 전장에서도 질서를 재건하는 것이 군인의 임무였습니다. 강민정 씨,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눈물에 속지 않는다. 이번만큼은 전우회가 아닌 법과 원칙으로 간다. 저는 제 노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정리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즉시 재정 구조 조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자금 통제. 모든 공동명의 계좌를 해지하고 군인 연금 수령 계좌를 단독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둘째, 공식화. 아내에게 가계 재정 및 채무 관리 각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채무 내역을 서류로 명시하고 향후 일체의 신규 대출 및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걸 왜 써야 해? 당신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아내는 각서를 던졌습니다. 도둑 취급이 아니야. 나는 지금 당신의 전투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중이야. 군인은 기록으로 말한다. 저는 그녀가 탕진한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A 사용지 수십 장에 정리했습니다. 10년간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번 돈이 그녀의 사교비와 충동적인 욕망에 어떻게 녹아 사라졌는지 시간대별, 항목별로 명시했습니다. 당신, 정말 독하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해? 모욕? 나는 지난 10년 동안 대령으로서의 자존심을 묻어두고 땀을 흘렸어. 당신이 훼손한 것은 나의 월급이 아니라 나의 헌신이야. 저는 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군 선배인 박 장군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장군은 전역 후 대형 금융기업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아, 자네 이야기 들으니 가슴이 아프네. 3억 빚 갚았더니 1억 5천이 또 생겼다. 하하, 자네는 아직도 야전에 있는 건가? 장군님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계획은 땜질이다. 아내는 이미 중독 수준이야. 이혼하지 않으면 자네의 군인 연금까지 위협받게 될 거야. 노후의 완전 파산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법적 분리를 준비해야 해.
박 장군의 말은 명령과 같았습니다. 제 노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작전 개시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을 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아내 민정은 당장 매달 갚아야 할 이자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사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언니, 제발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달 이자만 막으면 다음 달에 남편 연금으로. 조사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민정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나한테 소개해서 같이 투자했던 그 P2P 상품. 나도 물렸잖아. 그리고 너 남편 몰래 집 담보로 B캐피탈에서 1억 5천 더 빌린 거 나한테 입 닥치라고 했잖아. 아내가 몰래 집을 담보로 사설 캐피탈에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 이것은 제 재정 구조 조정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가장 치명적인 변수였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숨기고 이자를 막기 위해 5천만 원 PEP 투자 실패를 핑계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은 딸 지수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지수는 은행에 다니는 친구에게 부탁해 어머니 명의의 모든 대출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아빠 이거 보세요. 어머니 명의로 아빠 동의 없이 후순위 주택 담보 대출이 실행됐어요. 금액이 2억 원이에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기존에 알던 빚 1억 5천만 원에 숨겨진 사설 담보대출 2억 원, 총 3억 5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아니, 3억 대출은 내가 10년 일해서 다 갚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 어머니가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아빠가 설정한 3억 대출의 잔여 한도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 같아요. 대출이 완전히 상환되기 직전에 그 한도를 넘어서는 추가 담보를 잡은 거죠. 딸의 손에 들린 서류에는 제가 처음 우편함에서 발견했던 프라이빗 펀딩, 그룹의 통지서가 비캐피탈의 대출 이자를 돌려 막기 위한 복선이었음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10년간의 저의 헌신을 끝내기 직전에 집 전체를 파산의 덫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아내를 거실로 불러 서류를 던졌습니다. 더 이상 고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명해. 내가 지난 10년간 갚은 3억 대출이 당신의 사치와 무모함으로 3억 5천만 원의 새로운 빚이 되어 돌아왔다. 이게 말이 돼? 아내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내다 돈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 빚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줄 몰랐어. 몰랐다고? 대령인 나는 전투 상황을 예측하며 살았어. 당신은 파산 상황을 예측하지 않고 살았고, 그것이 우리의 차이야. 8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 제가 10년을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쟁취한 전리품이자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현재 시세 8억. 공식 대출은 0원. 하지만 숨겨진 빚이 3억 5천만 원. 집을 팔면 4억 5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을 아내와 나누면 그때 아들 민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파세요. 지금 집을 지키려고 하시면 어머니의 재정 중독을 아빠가 평생 짊어져야 해요. 65세에 또다시 관리소장으로 일하실 건가요? 민우의 말이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10년간의 헌신을 집이라는 유형의 가치로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이미 파산의 늪이었습니다. 좋다. 나의 최종 명령이다.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집은 포기한다. 집이라는 물질적 전리품 대신 나는 나의 명예와 남은 노후를 선택한다. 집착했던 8억 아파트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순간 마음이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위기에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8억 원의 덫에서 벗어나 이정훈이라는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아내 민정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변호사는 저를 향한 가장 비열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 강민정은 남편이 종훈의 지나친 절약 강요와 사회적 지위에 맞지 않는 관리소장 직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가게 경제를 보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투자에 손을 댔습니다. 이는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대령의 자존심을 버리고 헌신했던 10년의 시간이 아내에게는 모욕이자 탐욕의 정당화 수단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저의 명예가 훼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극에 달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36년간 지킨 명예가 65세의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그때 아들 민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측 주장을 논리적 증거로 반박할게요. 민우는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증거들을 펼쳤습니다. 아내가 사치품을 구매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찍은 사진들, 조 사모에게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보낸 메시지네요.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관리소장이 되기 전부터 사치를 부렸어요. 아버지가 집을 사서 만족할 때 어머니는 그 동네 부녀회 사모님들 사이에서 체면을 세우려 했어요. 아버지가 땀 흘릴 때 어머니는 빚을 냈어요. 이건 생활고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아들의 단호한 증언은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전역 대령으로서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2024년 11월 가정법원 이혼 조정실, 조정위원과 양측 변호사, 그리고 저와 아내 민정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차갑고 팽팽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의 최후 심판이었습니다. 민정이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군인연금, 주택 처분익, 모든 것을 균등하게 분할해야 합니다. 35년 결혼 생활은 공동의 노력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조정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최후 변론이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저는 이혼을 통해 재산 분할의 이익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전후에는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은 제가 국가에 충성할 때 아내가 전우로서 자정을 지켜줄 것이라는 무언의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우는 등 뒤에서 우리의 가치를 담보 잡았습니다. 제가 3억 빚을 갚는 10년 동안 그녀는 또 다른 3억 5천만 원의 빚을 쌓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재정적 손실이 아니라 전우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저희 대령 계급, 관리소장으로서의 헌신, 이 모든 것은 오직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 가정을 파산시켰습니다. 저는 이 배신에 대해 용서 대신 분리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깨진 전후에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 강민정의 재정적 탕진 행위와 배우자의 동의 없는 사적, 담보 대출은 공동 재산 감소에 대한 중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8억 원 주택 매각 후 자녀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은 이정훈 70%, 강민정 30%로 조정합니다.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집은 팔리고 3억 5천만 원의 빚이 청산된 후 저는 약 3억 1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2년의 군생활,
10년간의 관리소장 결과치고는 턱없이 작은 금액이었지만 전부 잃을 뻔했던 노후를 지켜낸 명예로운 승리였습니다. 이혼한 지 1년 후, 저는 66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대신 15평의 깨끗하고 단정한 공간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뜹니다. 더 이상 빚 걱정이나 아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하루는 제가 원하는 대로 계획됩니다. 깨끗하게 다려진 옷을 입고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요즘 저의 일과는 이렇습니다. 집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재정 멘토링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10년간 관리소장으로 겪었던 사회 경험과 대령 시절의 작전 계획 능력을 결합하여 은퇴 후 재정 불안을 겪는 분들에게 구조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정은 씨, 덕분에 내 연금 계획이 완벽해졌어. 역시 군인 출신은 다르구먼. 사람들이 저를 퇴물 대령이 아닌 이정훈 멘토로 존경하는 것을 느낄 때 저는 10년 전 관리소장으로 일할 때보다 훨씬 큰 명예를 느낍니다. 아들 민우와 딸 지수는 자주 찾아옵니다. 특히 6개월 전 태어난 손주 준혁이를 안고 올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제주도 말고 유럽 배낭여행 가요. 빚도 다 갚았으니 이젠 아빠 인생 사세요. 딸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인생의 새로운 작전을 시작해야지. 가끔 아내 민정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녀도 작은 원룸에서 살며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깨달았습니다. 저는 42년간 군인으로 관리소장으로 살았지만 65세에 이혼하며 비로소 이정훈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의 질서는 외부의 명령이나 물질적 집착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 미담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은 42년간의 군 생활과 결혼 생활을 끝내고 65세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명예만은 지켜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이제야 비로소 평화로운 노후라는 최종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의 전우애가 무너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헌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배신당하고 있을 때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용기를 내어 정의로운 분리를 택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혼만이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명예로운 길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생 미담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